안녕하세요, 나쿠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요식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한국에서 살 때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우는 많았지만 사회생활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일본 기업에서만 일해왔기 때문에 오늘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일본 요식업 체인임을 기억해주세요. 저는 뭔가 먹을 때 맛없고 싫어하는 것부터 먹는 타입이라서 단점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단점 첫 번째, 과도한 잔업시간입니다. 요식업은 IT 업계와 더불어서 긴 잔업시간으로 정말 악명 높은 업계인데요. 잔업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대부분의 요식업 체인이 정기 휴무가 없다는 겁니다. 즉 사람이 부족하면 휴일이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연중무휴라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편리하지만 제공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그리고 영업시간이 보통 아침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일반 사무직보다 조금 더 가동시간이 길다는 것도 한몫합니다. 일본의 서비스업은 대부분 시프트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람이 부족하다면 사원 점장이 정말 몸을 갈아 넣어서 가게를 지켜내야 됩니다. 대충 월 매상이 1억 정도의 가게라면 사원은 2명에다가 아르바이트를 20명 정도 채용하게 되는데요. 우리 가끔 아르바이트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쳐 나왔다는 말 듣잖아요. 그런 무책임의 뒷이야기가 이 사원과 점장이 겪어야 되는 비극입니다. 두 번째 단점, 음식점에서 일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육체노동입니다. 기본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힘든 일이 많습니다. 정말 장시간 서서 일해야 되는 일이고 식재료 그리고 소모품을 옮길 때 상당히 무거운 게 많아요. 힘쓸 일도 많습니다. 그리고 시프트제의 특성상 본인의 퇴근이 어제 새벽,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었는데 오늘 출근이 아침 9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디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업종인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특히 주방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안전사고가 도사리고 있는데요. 한 번은 어떤 아르바이트생이 재료 손질 중에 식칼로 손을 베었는데 그 피가 나잖아요? 근데 이 알바생이 혈액공포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대로 기절해서 그날 구급차까지 불렀습니다. 또 작년에는 화로에서 갑자기 불이 쏟아나니까 어떤 아르바이트생이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다 물을 부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폭발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스프링클러 내려오고 소화가루 떨어지고 화재 알람 울리고 난리바닥이 났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사고를 열거하자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감정 노동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단점 세 번째, 점포에 따라서 너무 다른 근무 환경입니다. 아무리 같은 체인이라도 점장이 누군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인지에 따라서 업무 난이도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도쿄에서 일본 블랙 기업의 참맛을 느끼고 있을 때 제 동기의 점포로 한번 지원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 딴 세상이었어요. 그냥 내고 있는 메뉴만 같고 매뉴얼이 같을 뿐이지 업무 난이도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어떤 일이든 그렇지만 특히 음식점에서 일할 때는 누구와 일하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점장이 어떤 방침을 가지고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인건비 조금 아끼겠다고 사원의 영혼까지 갈아넣는 점장을 만나면 정말 고생길이 열리신 거예요. 제 도쿄 시절 점장은 인건비 아끼겠다고 본인의 출근 카드도 안 찍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걸 나중에 다 거짓말로 수정하던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이런 점장들이 다른 업무도 못해요. 컴퓨터 못 다루지, 원가 계산 틀리지, 소모품 잘못 발주하지. 음식점의 단점을 얘기하자면 끝도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멈추고 조금 분위기를 밝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음식점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음식점에서 일할 때 장점 첫 번째, 인원이 충분하다는 가정하에 시프트제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바로 휴일을 본인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 저는 사람이 엄청 붐비는 주말이라든지 공휴일에 외출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요. 그렇게 바쁜 날에는 애초에 휴일을 만들기도 힘들지만 그런 날 쉬는 게 아니라 그냥 평일에 쉬어서 가고 싶은데 사람이 적을 때 갈 수 있고 시약쇼, 그러니까 동사무소 같은 업무도 아주 간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평일에 쉬니까. 그리고 굳이 유급 휴가를 쓰지 않더라도 3박 4일 정도의 휴가라면 충분히 언제든 만들 수 있어요. 인재 육성에 시간과 노력을 조금만 쏟는다면 이보다 좋은 시스템이 없습니다. 저도 점장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업무량이 적은 건 아니지만 유급 휴가는 자유롭게 쓸 수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정도의 연휴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시프트를 성수기에 만들었다가는 뒤에서 무슨 말을 들을지 모르겠어요. 애초에 바쁜 시즌에는 걱정돼서 못 쉬겠습니다. 장점 두 번째, 한눈에 알 수 있는 결과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본인의 노력의 결과가 한눈에 보이지 않으면 의욕을 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음식점 일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바로바로 보입니다. 특히 점장 업무를 하게 되면 손익계산서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내가 이번 달에는 소모품을 좀 건드려봐야겠다 하면 정말 이번 달에 소모품비가 그대로 내려가는 게 수치로 보이고요. 이번 달에는 인건비를 조금 더 만져봐야겠다 하면은 정말로 인건비의 변화가 바로 숫자로 드러납니다. 무거운 책임을 느끼게 될 수도 있지만 끊임없이 자극을 받게 되고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일이 질리지가 않아요. 손익계산서 보는 방법이나 숫자를 파악하는 방법들을 배워두는 것은 전혀 손해볼 게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손익계산서는 따라오게 되거든요. 앞날은 모르는 거니까, 혹시 자기 사업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회사에 소속돼서 체인점을 운영한다면 지금 당장 가게에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내가 져야 되는 리스크는 적기 때문에 개인 사업보다는 리스크가 훨씬 적게 발생하니 일을 하면서 사업 감각을 동시에 익힐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점 세 번째,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본 요식업에서 일하게 되면 정말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과 같이 일하게 됩니다. 예전 영상에서 소개했었던 그룹들이 그런데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걸 즐기지 않다면 이는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저도 사람 만나는 걸 그렇게 즐기지는 않는데 타국에서 길게 일하게 된다면 이는 분명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한다는 것은 트렌드에 민감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 그룹이 공유하는 정보와 지식,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습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정보가 많아지면 시야가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지면 기회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외에도 회식이 없다 등의 장점도 있겠네요. 요식업에 좀 흥미가 생기시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점포일이라는 게 워낙에 변수가 많은 일이라서 절대적인 장점도 없고 절대적인 단점도 없긴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저는 이 일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